시청자 여러분, 사실 오늘 저희 그 출연진 중에는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졌던 분이 한 분 나와 계십니다. 바로 설주환 새로운 미래당 대변인, 지금의 직책은 그렇습니다만 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이었고요. 변호사입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께 이제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중간에 사임계를 내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 술판 그 무렵에 이화영을 직접 변호했던 설주환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글쎄요. 그러니까 6월 지금 이전 부지사 쪽에서 얘기를 하는 네. 6월 말 7월 초에는 제가 이미 사임을 했고 6월 12일까지 제가 변호 업무를 했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술판이나 이런 건 제가 경험할 수도, 제가 볼 수도 없었던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일 처음에 변론 과정에서 밝히기는 6월경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당연히 6월경에 4월 초에, 올해 4월 초에 6월경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6월 달에 변호를 하고 있었던 저한테도 당연히 확인, 언론사라든지 네. 뭐 검찰 쪽에서도 확인이 왔던 것이죠. 네. 왜냐면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본 사실도 없고 제가 경험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이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화영 씨, 김광민 변호사가 날짜를 특정을 합니다. 네. 6월 말 7월 초다. 네. 그게 또 6월 30일이나 아니면 7월 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타임라인을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그때는 제가 들어가지 않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다. 네.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네.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네. 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설 변호사께서 네. 지금 이화영 변호인 측과 뭐 법률 다툼이 시작될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뭐 어저께 김광민 변호사의 어떤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네.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네. 뭐 제가 이화영 부지사를 뭐 압박하거나 네. 윽박질러서 검찰의 의도대로, 입장대로 진술을 해라. 변호인이 의뢰인을 압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압박을 할 수도 없는 위치이거니와 네. 그렇게 신뢰관계가 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이화영 부지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거나 그랬으면 네. 모르겠는데 당시에 제가 투입된 것도 3월 달 말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접견을 했었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변호 업무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검찰청 내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네. 아니면 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하거나. 그런데 어떻게 설득을 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가장 많은 말을 했던 것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된다. 네. 아니면 진술 거부하고 싶으면 진술 거부를 해라. 네. 라고 해서 실제 진술 거부한 내용도 있고요. 그냥 본인이 사실대로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이화영 그 부지사 측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당시 설 변호사께서 이제 자신들의 의뢰인을 압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그건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뭐 본인은 이화영 부지사 때 그렇게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일단은 저는 이것을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한 김광민 변호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걸 본인 입으로 직접 어떤 의견을 밝힌다고 한다면 저는 이화영 부지사도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기본적으로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으로서 일을 하면서 참여했던 사건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과거 이재명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도 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동북아 평화재단, 소위 말하는 쌍방울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압수수색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당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 9월 정도에 민주당의 당사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온 적 있어요. 네. 네. 그때도 제가 당사에서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입니다. 아, 예. 그런데 제가 왜 검찰의 입장대로 진술을 하라고 압박을 한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네. 그 핑계를 저에게 댄다면 저는 거기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현재 이화영 변호사 부지사 측의 이제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주장을 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검찰에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신지요? 그렇죠. 오늘 이제 명예훼손, 그게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검찰 직접 수사 사건의 범위에 들지는 않아서 네. 일단 경찰에 일단은 고소를 한 뒤에 아마 이거 순차적으로 김광민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허위 사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전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전부 다 법적 조치를 고소를 할 예정이고 법적 조치를 끝까지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법적으로 그 결말을 보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자, 설 변호사, 이제 개인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잠시 떠나서 이제 이화영 변호사의 술판 의혹 제기, 이화영 부지사의 이제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지요. 뭐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그 구치소 때부터 이제 여러 차례 접견을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화영 변호사가 가령 이걸 꾸며냈다면 왜 이러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뭐 그 의도까지 제가 어떻게 추측하겠습니까만은 뭐 이게 하나의 뭐 재판에 대한 전략일 수도 있죠. 네. 특히나 뭐 김광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입회는 하지 않았어요. 네. 재판부터 들어온 변호사고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중간에 다른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중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합류를 한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사 과정에서의 이러한 내용 등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오히려 입회를 했더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언을 듣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 뭐 이게 재판 전략일 수도 있죠. 어찌 보면 무슨 뜻입니까? 재판 전략이라는 뭐 사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6월 7일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것을 정치적인 의도로 덮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런 의도인지는 저는 추측의 영역이지만은 뭐 하여튼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